소유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녀의 오랜 스케치북을 꺼내곤 했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녀가 꿈꾸던 건축물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스케치에는 늘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의 행복과 웃음을 담은 건축물을 짓고 싶어 했던 그녀의 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결혼 후 그녀는 그 스케치북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건축가였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쉬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그녀의 오랜 친구이자 그녀의 잃어버린 꿈이었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한 사회복지재단의 전화를 받았다. 재단은 보육원에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공동생활 공간을 설계해달라고 부탁했다. 재단의 직원은 소윤의 과거 작품들을 찾아보고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세요.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집으로요. 재단의 부탁에 소윤의 마음은 뜨거워졌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꿈을 다시 펼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설계도를 그렸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집을 설계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찬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이 일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녀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소윤은 재단의 부탁을 받고 한 보육원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그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보육원 아이들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고 그들의 미소에서 행복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좇는 건축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했다. 어느 날 오후 현우는 회사를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갔다. 소유는 현우의 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기 위해 차에 올랐다. 차 안에는 현우의 냄새와 함께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소유는 그 향수 냄새가 그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때 그녀는 조수석 시트 밑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보석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팔찌였다. 그녀는 그 팔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팔찌를 조용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팔찌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의 눈빛이 변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유는 팔찌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현우와 그녀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냉랭한 관계가 교차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외로운지, 왜 이토록 불행한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는 팔찌를 보며 현우에게서 받았던 모든 상처와 고통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별의 통보뿐이었다. 그녀는 팔찌를 보며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좇는 건축가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운명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소유는 현우에게 팔찌에 대해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현우는 소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식탁에 앉았다. 소윤은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지만 그는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소윤은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그녀는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현우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날 밤 소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현우의 침묵과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현우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소유는 다음 날 아침 현우를 위해 따뜻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현우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날 아침 소유는 현우의 차에서 발견했던 팔찌를 현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그가 팔찌를 보고 자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를 바랐다. 하지만 현우는 팔찌를 보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팔찌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는 소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다. 소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현우의 침묵과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떠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었다. 현우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힘든 일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소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그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운명에 맞서 싸워야 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았다. 그날 밤 소유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현우가 남기고 간 침묵과 싸늘한 기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고 소윤의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새벽 1시가 넘어가고 2시를 향해 갈 무렵 현관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소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향했다. 현우였다. 그는 평소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알 수 없는 피로와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소윤의 눈을 피하며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져 놓았다. 소윤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소윤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현우 씨. 어디 아파?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현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손길을 매몰차게 뿌리쳤다. 아니, 아무 일 없어. 그냥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소윤이 건네는 온기마저 거부했다. 소윤은 그의 차가운 눈빛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읽었다. 그녀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애써 참아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우가 던져놓은 서류 봉투를 든 소윤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이혼 서류였다. 현우의 이름은 이미 펜으로 굳건하게 적혀 있었다. 그의 이름 옆에 빈 공간이 그녀의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류의 내용에는 성격 차이라는 상투적인 이혼 사유와 함께 현우가 그녀에게 말했던 지은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다. 소윤은 그 서류를 들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별의 통보뿐이었다. 소윤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고급스러운 명품, 사회적 지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현우는 그녀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주었지만 그녀에게 필요한 사랑과 관심은 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지만 그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는 그를 위해 헌신했지만 그는 그녀의 헌신을 무시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 소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어떤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아니, 네 잘못은 없어. 그냥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에게는 지은이라는 다른 사람이 생겼어. 너처럼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와 함께 웃고 떠들고 행복하고 싶어. 현우의 말에 소윤은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그녀와의 침묵이 숨 막힌다고 했지만 그 침묵은 그가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기에 침묵을 견뎌왔던 것이었다. 소윤은 이혼 서류에 조용히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았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그녀는 현우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현우는 그녀의 인사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들고 서둘러 집을 나섰다.
소유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결국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이별의 통보뿐이었다. 소유는 현우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모두 버렸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을 잊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현우의 차에서 발견했던 팔찌와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만을 챙겼다. 팔찌는 그녀에게 현우의 배신을 상기시키는 아픈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녀는 팔찌를 보며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그녀의 평화로운 삶은 이제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소유는 그날 밤 텅 빈 집을 뒤로하고 떠났다. 그녀는 현우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부재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라진 것을 그가 알게 된다 해도 그가 자신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와의 모든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현우의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좇는 건축가가 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스케치북 안에는 그녀가 꿈꾸던 건축물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려 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운명에 맞서 싸워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소윤이 떠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남기고 간 텅 빈 방을 보며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소윤이 왜 아무 말 없이 떠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녀의 흔적이 사라진 공간에서 오는 공허함과 함께 그녀의 온기가 사라진 침대에서 오는 차가움만이 남겨져 있었다. 현우는 소윤이 남기고 간 팔찌를 발견했다. 그는 그 팔찌가 지은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팔찌를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돌아올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침묵이 얼마나 깊고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 씨, 오늘 우리 집에서 혹시 팔찌 잃어버렸어요? 현우의 물음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슨 소리예요, 현우 씨? 왜 갑자기 팔찌 이야기를 꺼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현우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소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윤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소윤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낡은 빌라에 작은 방을 얻었다. 그녀는 그곳에 작은 작업실을 꾸몄다.
햇살이 잘 드는 창계는 그녀의 스케치북과 설계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다시 건축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길은 화려한 고층 빌딩이나 부호들의 으리으리한 저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공동생활 공간을 설계하는 일에 몰두했다. 낡은 벽돌을 쌓고 창문을 넓게 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일에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다. 소윤의 삶은 단순하고 소박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다. 그녀는 흙냄새, 페인트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하루를 채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현우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소윤으로 불리는 건축가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디자인 철학에 감동했고 그녀의 진심이 담긴 건축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낡은 스케치북에는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과 따뜻한 집들이 가득 채워졌다. 현우는 소윤의 부재 속에서 그녀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떠난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의 깊은 지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소윤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 행적을 쫓았고 그녀가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공동생활 공간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의 깊은 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소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현우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지은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우는 소윤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혼 후 소윤은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미련 없이 떠났다. 그녀는 현우와의 추억이 담긴 모든 것을 버리고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동네에 작은 빌라 방을 얻었다. 방은 좁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계는 그녀의 오랜 친구인 낡은 스케치북과 건축 설계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곳에서 소윤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건축가 소윤이 되었다. 그녀의 선택은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보육권 아이들을 위한 공동생활 공간을 설계하는 일에 몰두했다. 낡고 허름한 건물들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꾸는 일이었다. 소윤의 작업실은 늘 흙냄새와 나무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그녀는 낡은 벽돌을 쌓고 창문을 넓게 내어
햇살을 가득 들이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건축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건물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았다. 펜트하우스에서 느꼈던 공허함과 외로움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를 얻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현우의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당당한 건축가였다. 한편 현우의 삶은 소윤과 이혼한 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윤이 떠난 빈자리를 지은으로 채우려 했다. 지은은 젊고 활기 넘치는 여자였지만 그녀는 소윤처럼 현우를 이해하거나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지 않았다. 지은은 현우에게 끊임없이 물질적인 것을 요구했고 그의 회사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현우의 성공이 가져다주는 화려한 삶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현우는 지은과 함께하면서도 늘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소윤의 침묵이 주는 안정감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우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대규모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가 난관에 부딪혔다. 그는 도시의 미래를 설계한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외관만을 내세웠다. 그러나 프로젝트의 본질에는 사람이 없었다. 건축계의 거장들은 그의 프로젝트를 폄하했다.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프로젝트에는 영혼이 없습니다. 현우는 이 비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왜 실패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를 찾아갔지만 그에게 혹독한 비난만을 들었다. 절망에 빠진 현우는 우연히 길을 걷다가 한 작은 보육원 공사 현장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고 낡은 건물이 점차 따뜻한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공사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작업복을 입은 채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흙먼지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현우는 그녀가 소윤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알던 소윤과는 전혀 다른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현우는 소윤의 달라진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그가 알던 소윤은 늘 화려한 옷을 입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갇혀있던 외로운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소윤은 생기 넘치고 행복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소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꿈과 열정을 외면했고 그녀를 외톨이로 만들었다.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는 그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그녀의 침묵을 사랑의 부재로 오해했고 그녀의 헌신을 무시했다. 현우는 소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소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그것은 후회와 질투, 그리고 그녀를 향한 미련이었다. 그는 소윤의 곁에 다가가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현우는 소윤을 찾아가 자신의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소윤아, 내게는 너의 디자인 철학이 필요해. 나는 네가 없는 건축은 영혼 없는 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제발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줘. 소윤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모두 잊지 못했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의 절박한 부탁에 결국 그의 프로젝트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연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면서 그에게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현우와 소윤의 만남은 지은의 귀에 들어갔다. 지은은 소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소윤이 현우의 전 부인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녀는 소윤이 현우의 회사에 나타난 것을 보고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소윤을 현우를 유혹하는 여자라고 오해했다. 그녀는 소윤의 정체를 캐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윤의 과거와 그녀의 모든 것을 조사했다. 그녀는 소윤이 현우의 전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했다. 지은은 자신의 질투심을 이기지 못하고 소윤을 파멸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윤이 진행하는 보유권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소윤의 디자인에 대해 폄하하고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녀는 소윤을 현우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의 비열한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윤을 다시 펜트하우스의 그림자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소윤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소윤의 꿈을 짓밟고 싶었다. 지은은 소윤의 존재를 알게 되자 현우에게 다그쳤다. 현우 씨, 그 여자는 대체 누구예요? 왜 그 여자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당신의 전 부인이라는 소문이 돌아요. 사실이에요. 지은의 날카로운 질문에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은에게 소윤과의 관계를 숨기고 싶었다. 그는 지은이 소윤을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은이 소윤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소윤을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은 현우의 침묵을 오해했다. 그녀는 현우가 아직도 소윤에게 미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우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 그녀의 집착은 현우를 더욱 숨막히게 했다. 현우는 지은에게서 소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는 지은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윤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소윤은 현우의 프로젝트를 도우면서 그에게서 변화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명예만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사람의 삶을 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다. 소윤은 현우의 변화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지은의 음모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소윤이 진행하는 보유권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소윤의 디자인에 대해 폄하하고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녀는 소윤을 현우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의 비열한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윤을 다시 펜트하우스의 그림자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소윤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소윤의 꿈을 짓밟고 싶었다. 현우의 인생은
소윤과 이혼한 후부터 걷잡을 수 없는 폭풍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은은 현우의 옆에서 그를 유혹하며 달콤한 말로 속삭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배신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현우의 가장 큰 경쟁사인 청림건설의 배후 세력과 은밀히 손을 잡고 현우의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을 꾸몄다. 지은은 현우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복합단지 건설 프로젝트의 내부 기밀 자료와 재정 정보를 빼돌려 경쟁색에 넘겼고 현우의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현우그룹은 현재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총재인 현우는 사적인 문제로 회사 운영에 소홀하다. 소문은 마치 들불처럼 업계 전체로 번져나갔다. 투자자들은 현우그룹에 대한 신뢰를 잃고 대규모 투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주요 은행들은 대출 연장을 거부하며 현우를 압박했고 오랜 기간 현우의 파트너였던 협력업체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렸다. 현우는 순식간에 고립되었다. 그의 주변에는 지은을 비롯한 가짜 친구들만이 남아있었고 그들은 현우가 쓰러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놓였다. 그가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현우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과 권력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윤이라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지지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잃었다. 지은의 배신은 가장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그녀는 현우가 위기에 빠지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녀가 현우에게 남긴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현우는 지은에게서 소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윤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소윤을 버렸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현우의 위기는 이사회에서 절정을 맞았다. 이사회 회의실 현우가 과거에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며 수많은 결정들을 내렸던 그 공간이 이제는 그의 투기장이 되었다. 그곳에는 현우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그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오랜 기간 현우의 성공 뒤에 숨어있던 거물급 주주들은 그의 실패를 빌미로 현우를 해임시키려 했다. 현우 총재, 당신은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영 실패로 인해 회사는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당신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비난은 현우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현우는 혼자였다. 그에게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도움도 없었다. 그는 소윤이 떠난 후 진정한 의미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는 소윤의 부재가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의 깊은 지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소윤을 버렸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윤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설계한 따뜻한 공간을 보며 자신의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영혼 없는 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윤의 디자인 철학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소윤은 현우에게서 도움 요청을 받았을 때 망설였다. 그녀는 현우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모두 잊지 못했다.
하지만 현우의 진심 어린 눈빛과 그의 절박한 부탁에 결국 그의 프로젝트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연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의 프로젝트를 도와주면서 그에게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소유는 현우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현우의 프로젝트를 그림자처럼 도왔다. 그녀는 현우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그의 디자인을 수정해 주었다. 그녀는 현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현우가 그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현우는 소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의 깊은 지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이사회 회의실 현우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의 앞에는 적대적인 주주들과 차가운 눈빛들이 가득했다. 그의 등 뒤에는 소윤이 보낸 수정된 설계도와 그녀의 따뜻한 조언이 담긴 메시지가 있었다. 현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소윤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은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소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합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영혼 없는 건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패를 통해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현우는 소윤이 수정해준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설계도는 과거의 현우가 만들었던 차갑고 딱딱한 건물과는 달랐다. 설계도는 따뜻함과 인간미가 가득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 공간들이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현우는 소윤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현우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들 현우의 변화에 놀랐고 소윤의 디자인에 감탄했다. 한 노년의 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현우 총재,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될 줄이야. 나는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주주들도 동의했다. 그들은 현우의 진심을 믿었고 그의 변화를 믿었다. 그들은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현우는 이사회에서 승리했다. 그는 회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소윤의 도움과 그의 진심으로 모든 것을 되찾았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는 소윤이 없는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회의실을 나서는 현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는 승리했지만 그의 마음은 공허했다. 그는 소윤이 없는 그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현우는 회의실을 나와 텅 빈 복도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소윤의 얼굴과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던 따뜻한 집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의 헌신과 그녀의 사랑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소윤을 버렸고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소윤에게 전화했다. 소윤아, 나야. 나 이사회에서 승리했어. 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소윤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윤은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가 지은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현우는 절망했다. 그는 소윤이 그에게서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현우는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다. 그는 소윤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 영화를 보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 여행을 갔던 시간을 떠올렸다. 그는 그녀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소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 그는 소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소윤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녀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그의 운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현우는 모든 것을 잃었다.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그를 믿어주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다.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는 소윤과의 이혼 후 성공과 권력이 전부라고 믿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지은이라는 허상에 빠져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린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지은은 현우가 위기에 처하자마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그녀가 현우에게 남긴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현우는 지은에게서 소윤의 따뜻함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소윤이 그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소윤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를 잃고 나서야 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 현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소윤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운지 깨달았다. 그는 소윤의 따뜻한 마음과 그녀의 깊은 지혜를 잊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그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을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소윤이 들어섰다. 그녀는 현우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과 걱정이 가득했다. 현우 씨, 괜찮아요. 소윤은 현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현우는 소윤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그는 소윤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소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우는 소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소윤은 현우의 등을 토닥여주며 말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연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를 향한 연민이 남아있었다. 소윤은 현우에게 용기를 주었다. 현우 씨,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소윤의 말에 현우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그는 소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시작했다. 그는 소윤이 수정해준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새로운 제안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은의 음모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현우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기 위해 이사회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심어놓았다. 그녀는 소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소윤을 현우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윤이 진행하는 보유권 프로젝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소윤의 디자인에 대해 폄하하고 그녀의 평판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녀는 소윤을 현우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녀의 비열한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소윤을 다시 펜트하우스의 그림자로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소윤의 행복을 파괴하고 싶었다. 그녀는 소윤의 꿈을 짓밟고 싶었다. 하지만 소윤은 지은의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은의 음모를 미리 파악하고 그녀의 음모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현우에게 지은의 모든 비리를 폭로하고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로 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지은이 그를 배신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지은이 그를 속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이사회 회의실 현우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적대적인 주주들과 차가운 눈빛들이 가득했다. 그의 등 뒤에는 소윤이 보낸 수정된 설계도와 그녀의 따뜻한 조언이 담긴 메시지가 있었다. 현우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소윤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은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소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신을 위해서.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인정합니다.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영혼 없는 건물이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이 실패를 통해 진정한 건축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현우는 소윤이 수정해준 설계도를 화면에 띄웠다. 설계도는 과거에 현우가 만들었던 차갑고 딱딱한 건물과는 달랐다. 설계도는 따뜻함과 인간미가 가득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쉼터, 그리고 이웃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동 공간들이 섬세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다. 현우는 소윤의 디자인 철학을 설명하며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현우의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들 현우의 변화에 놀랐고 소윤의 디자인에 감탄했다. 한 노년의 주주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현우 총재, 당신이 이런 사람이 될 줄이야. 나는 당신의 진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주주들도 동의했다. 그들은 현우의 진심을 믿었고 그의 변화를 믿었다. 그들은 그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때 지은의 지지 세력이 반기를 들었다. 잠깐만요. 저 디자인은 현우 총재의 것이 아닙니다. 저 디자인은 현우 총재의 전 부인인 소윤이라는 여자의 것입니다. 현우 총재는 자신의 전 부인의 디자인을 훔쳐서 자신의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술렁거렸다.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소윤의 디자인을 자신의 것처럼 위장하지 않았다. 그는 소윤의 이름을 밝히고 싶었지만 소윤이 그의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밝히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소윤이 들어섰다. 그녀는 당당한 표정으로 회의실 중앙에 섰다. 저 디자인은 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우 씨는 저의 디자인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청했고 저는 그의 진심을 믿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디자인은 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현우 씨와 함께 만든 것입니다. 소윤의 말에 회의실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다. 소윤은 이사회 회의실에서 지은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그녀는 지은이 현우의 경쟁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제시했다. 그녀는 지은이 현우의 전화를 도청하고 그의 모든 것을 감시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제시했다. 그녀는 지은이 현우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저 그의 돈과 권력을 탐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렸다. 지은의 모든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자 그녀의 지지 세력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들은 지은의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지은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탐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에 홀로 절망해야 했다. 그녀의 몰락은 현우의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현우는 소윤의 용기와 지혜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가 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소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소윤아,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제발 나에게 돌아와줘. 현우의 진심 어린 눈물에 소윤의 마음은 흔들렸다. 소윤은 현우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켰다. 현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꿈을 좇는 건축가로 살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소윤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소윤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응원할 거야. 너의 꿈을 지지하고 너의 삶을 함께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현우의 진심 어린 부탁에 소유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현우가 이사회에서 승리하고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순간 지은의 몰락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현우는 변호사를 통해 지은이 경쟁사와 공모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려 했다는 증거들을 모두 확보했다. 그녀가 빼돌렸던 기밀 자료와 그녀의 뒤를 봐주던 세력의 정체가 만천에 드러났다. 지은은 결국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명성과 부는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탐욕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에 홀로 절망해야 했다. 그녀의 몰락은 현우의 회사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한편 현우의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그를 멸시했던 업계 관계자들은 모두 그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은 그들이 폄하했던 디자인이 사실은 소윤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죄송합니다, 현우 사장님. 저희의 오만함과 편견으로 인해 소윤 씨의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과는 소윤 씨에게 하십시오. 저는 그녀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현우는 소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소윤은 그들의 사과를 겸허히 받아들였다. 괜찮습니다. 건축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나은 건축물을 만들어 나가요. 소윤의 넓은 아량과 진심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들은 이제 소윤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현우는 소윤에게 깊은 후회와 함께 진심으로 사과했다. 소윤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를 잃고 나서야 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어.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다시 나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현우의 진심 어린 눈물에 소윤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녀는 그동안 현우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고통을 모두 잊고 그를 용서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갇힌 외로운 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좇는 건축가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 씨, 저는 당신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당신의 아내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꿈을 좇는 건축가로 살고 싶어요. 저는 제가 설계한 집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 꿈을 응원해 주세요. 현우는 소윤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았어, 소윤아.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응원할 거야. 너의 꿈을 지지하고 너의 삶을 함께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현우의 진심 어린 부탁에 소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소윤과 현우는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들은 과거에 겪었던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되돌아보았다. 소윤아, 나는 너를 잃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돈과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너와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었어. 나는 너를 잃을 뻔했지만 너를 다시 찾게 되어 정말 기뻐.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소윤은 미소 지었다. 현우 씨, 저도 당신을 잃을 뻔했지만 당신을 다시 찾게 되어 정말 기뻐요. 저는 당신에게서 상처를 받았지만 당신 덕분에 제 꿈을 다시 찾게 되었어요. 저는 당신에게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서로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었고 서로의 행복을 위해 노력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어둠을 지나 새로운 희망의 빛을 찾았다. 현우는 소윤을 위해 작은 건축 사무실을 차려주었다. 그곳은 소윤이 꿈꾸던 대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집을 설계하는 곳이었다. 소윤은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고 현우는 그녀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 현우의 회사도 소윤의 디자인으로 인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그들은 함께 사랑과 나눔의 집이라는 이름의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과 학교를 짓고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했다. 소윤과 현우는 더 이상 화려한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작은 집에서 소박하게 살면서 자신들의 사랑과 재능을 세상에 나누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정신적인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했고 그들을 존경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세상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 소윤과 현우가 다시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한때의 비극적인 스캔들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성찰의 아름다운 서사시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았다. 현우는 더 이상 냉철하고 오만한 기업 총재가 아니었다. 그는 소윤의 따뜻한 사랑과 깊은 지혜 속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고 그의 경영 철학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오직 이윤만을 쫓던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회사는 소윤의 디자인 철학과 현우의 새로운 경영 마인드가 결합되어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건축은 이제 단순한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예술이 되었다. 현우의 회사가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에는 소윤이라는 이름과 그녀의 따뜻한 철학이 깃들어 있었다. 소윤 역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딛고 자신의 꿈을 활짝 펼쳤다. 그녀는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를 떠나 이제 해민원이라는 이름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이끌고 있었다. 해민원은 소윤의 오랜 꿈이었던 따뜻한 보금자리를 세상에 나누는 곳이었다. 그녀는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건축 교육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주었다. 해민원은 소윤의 재능과 현우의 든든한 후원 아래 급성장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건축의 기초를 배우고 소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다. 소윤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가려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많은 아이들의 멘토이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현우의 아내가 아닌 건축가 소윤, 해민원 원장 소윤으로 불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당당하고 행복한 여자였다. 어느 화창한 봄날 소윤과 현우는 해민원의 첫 번째 졸업생들과 함께 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의 집이라는 이름의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었다. 이 집은 부모를 잃고 홀로 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소윤과 학생들은 낡고 버려진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을 만들었다. 현우는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회사 자금을 아낌없이 투자했고 직접 현장에 나와 학생들과 함께 땀을 흘렸다. 공사 현장은 열정과 활기로 가득했다. 소윤은 학생들에게 건축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는 건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건축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통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윤의 진심 어린 말에 학생들은 감동했다.
그들은 소윤을 존경했고 그녀의 뜻을 따랐다. 현우는 그런 소윤의 모습을 보며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지만 그녀를 다시 찾게 되어 정말 기뻤다.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현우는 흙투성이가 된 손으로 소윤의 손을 잡았다. 소윤아, 나는 너를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야. 현우의 눈빛은 따뜻한 진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소윤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께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과 명예를 쫓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사랑과 나눔으로 채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해민원에서 지은 첫 번째 공동주택이 완공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사람들은 소윤과 현우의 손을 잡고 감사함을 표현했다. 아이들은 환한 미소로 그들의 품에 안겼다. 소윤은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녀의 오랜 꿈이 이루어졌음을 느꼈다. 현우는 그런 소윤의 모습을 보며 그가 한때 소유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을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상실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과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한 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그들의 진심과 사랑은 결국 그들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 장의 그림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었다. 소윤과 현우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사랑의 집 정원에 서 있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뒤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차가웠던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한 한 가족의 완전한 행복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인 시작에서 기적적인 사랑을 꽃피운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서울의 밤을 지배하는 듯한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병풍 삼아 우뚝 솟은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곳은 소윤에게 있어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감옥이었다. 거대한 창문 너머로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 빛들은 소윤의 내면으로 한 줄기 온기도 전해주지 못했다. 오후 7시 정각. 소윤은 매일 그랬듯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식탁 앞에 앉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앤티크 식기 위에는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메뉴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갓 구운 스테이크는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고 신선한 야채 샐러드는 접시 위에서 반짝였다. 곁들일 와인도 현우의 취향에 맞춰 신중하게 골라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성과 배려는 그녀 혼자만의 몫이었다. 째깍, 째깍. 거실 벽에 걸린 스위스제 앤티크 시계의 초침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다. 소윤은 시계 소리에 맞춰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 이 침묵은 그녀의 결혼 생활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다. 현우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회사는 매일같이 성장 가도를 달렸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젊은 총재, 혁신적인 리더와 같은 수식어가 붙었다. 소윤은 한때 촉망받는 건축가였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사람의 삶을 담는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은 건축물들은 따뜻함과 인간미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와의 결혼 이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꿈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현우는 그녀의 재능을 아까워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내가 온전히 가정에 충실하기를 바랐다. 소윤은 현우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했고 그의 그림자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밤이 깊어지고 스테이크는 딱딱하게 굳어갔다. 와인잔은 한 번도 들리지 않았다. 소윤은 익숙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현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였다. 그녀는 접시에 담긴 음식을 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현우 씨, 당신의 성공을 위해 나의 꿈을 포기했지만 결국 내게 남은 것은 이 차가운 식탁뿐이네요. 그녀의 혼잣말은 텅 빈 공간에 허무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포장지로 감싸인 빈 선물 상자와 같았다. 겉은 완벽해 보였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저 현우의 성공을 돕는 조연일 뿐이었고 자신의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외로운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감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